가혹행위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이 앞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병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수없이 많이 했던 이런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총기 사고가 났던 강원도 고성 22사단의 병사가 1년 동안 뇌종양 치료를 받지 못해 중태에 빠졌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들어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한민구 국방장관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예, 한민구 장관이 오늘 오후 6시 30분에 긴급 대국민 사과를 발표해서 재판 중인 가해자하고 방조자에게 군 형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혹이 제기된 부분, 이거는 이제 살인 의혹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고 재판 관할을 현재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그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지휘 책임을 물어서 28사단장의 보직을 해임하고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 또 전역한 병사들,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까지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를 가동해서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하겠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이런 약속이 수없이 많았다는 점에서 말뿐인 대책이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또 하나의 전방부대인 6사단에서도 병사 성추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 총기 사고가 있었던 육군 22사단이요. 예. 이곳에서 뇌종양을 앓던 병사가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예, 지난해 7월에 입대한 김모 상병 얘기입니다. 22사단에 배치된 후에 계속되는 어지럼증, 또 메스꺼움 이런 것들을 호소했었는데 지휘관들이 그냥 무시하고 1년 동안 방치했다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김상병의 서민들은 심지어 군의관이 MRI를 찍어봐라 라는 처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해버려서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김상병은 1년 동안 뇌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지난달에 구토, 복통 이런 증세로 군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요. 그거를 본 부모가 정밀검진을 해달라고 요청해서 결국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 하고 또 국방의료체계를 발전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냈었는데요. 이 대선 공약도 거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거의 1년에 적어도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윈난성 강진 속보 좀 알아보죠. 사망자, 부상자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에, 현지 시간으로 4시 반쯤에 중국 남서부 윈난성의 루덴현이라는 곳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현재까지 사망자와 실종자가 이 지진으로 400명을 넘어섰고 1,800여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또 붕괴되거나 파손된 주택은 4만여 채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5라면 강진이긴 강진이어도 이렇게 많이 사망자가 나지 않는데 이 루덴현이라는 곳의 특징이 인구 밀도가 높은 산간 지역에다가 또 이번 지진에 진앙하고 가까워서 과거에 있었던 지진에 비해서 유독 더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내진 시설이 안 된 흙벽돌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는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지만 여진이 지금까지도 하루가 넘게 200여 차례나 발생하고 있고 또 폭우까지 쏟아져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 백혈병 피해자 한 분이 최근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군요. 예, 삼성 반도체 온양공장, 그러니까 충남 온양공장 사업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이범우 씨라는 분이 한 달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지난 1일 사망했다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범우 씨는 91년에 온양공장에 입사해서 지난 23년 동안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에 급성 림프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이 온양공장,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은 유달리 반도체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공장인데요. 반올림에 신고된 피해만 해도 모두 35건입니다. 그 중에서 12건은 백혈병이라든지 또 재생불량성 빈혈 같은 림프 조혈계 질환이었고 이미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약간 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범우 씨까지 이렇게 사망하면서 앞으로 협상 속도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론은 네. 계속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신통치가 않아요. 예,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의 조사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세월호 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답은 16.7%에 그쳤습니다. 네. 반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50.9%였고요. 수사권만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의견은 19.1%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보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최소한 수사권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23.5%밖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안 했었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동의하는 입장은 23.5% 예. 이렇게 나타난 거죠. 오늘은 19.1%였고요. 네. 갈수록 이게 조사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예. 수치상으로 보면은 정부에 대한 여론이 점점 더 나빠지고 악화되고 있다고 있는 거죠. 볼 수 네.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여기 사람들로 넘쳐나야 될 곳에 폐목재가 넘쳐났더군요. 예, 오늘 오전 부산시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앞바다 500m 구간에 백사장 그리고 바다에 약 150여 톤의 폐목재가 뒤덮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7월부터 부산 영도 해안가에다가 보관됐던 것들인데 태풍 나크리로 인해서 그걸 묶어놨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밤사이에 백사장 그리고 바다까지 떠밀려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오전부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폐목재를 걷어들이고 있지만 이 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